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더 해빙입니다. 저자는 이서윤, 홍주연이고요. 출판사는 수호서재입니다. 이 책은 워낙 제목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빌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제서 겨우 손에 들어와서 단숨에 읽게 된 책입니다. 하긴 며칠 전에 아는 동생으로부터 이 책을 읽고 나서 어찌나 흥분을 했는지 오밤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니 이 책 읽어봤어? 그때만 하더라도 읽기 전이었는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니 왜 그 동생이 그렇게 흥분하고 이 책을 꼭 전하고 싶어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책의 저자는 이서윤, 마음가짐의 대가, 통찰력의 여왕, 비저너리 인 치프, 데너리스 타가리엔, 유명한 미드 왕자의 게임의 여주인공이죠. 보통 용엄마라고 불리고 있는 여주인공,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여주인공이었죠.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동양 여성인 서윤을 향해서 붙여진 별명들입니다. 서양인들은 보통 구료라는 칭호로 붙여 부름을 하는데요. 존경하는 정신적 지도자라는 의미를 담아 경외와 믿음의 마음을 전하는 칭호입니다. 서윤의 운명을 가장 처음 알아본 사람은 그녀의 할머니였는데요. 중국인들을 상대로 포목 사업을 하던 할머니는 사주와 관상을 보는 일에 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윤이 매우 특별한 운명을 타고난 아이였음을 알게 된 할머니는 이 아이는 내가 운을 다루는 공부를 시키겠다. 이 공부를 하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동양의 고전을 마스터하고 수만 명의 데이터를 구해 사례 분석까지 마친 그녀는 부자들의 구루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요. 20대에는 서양의 고전을 흡수하며 통찰의 폭을 넓혀갔고 미국, 유럽 등지를 찾아가 그곳의 스승들과 지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서윤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이들은 대기업의 창업주나 주요 기업의 경영인, 대형 투자자 등 상위 0.01%에 속하는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그녀의 이름은 귀하고 비밀스러운 정부였고 그들은 서윤에게 자문을 구한 뒤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거나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등 인생의 퀀텀 점프를 이뤄냈습니다. 공동 저자인 홍주연 씨는 신문사의 주말팀 기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를 들었습니다. 부자들의 구루가 있다는 것이죠. 그녀의 이름은 이서윤. 대단한 부자들이 추종한다는 그녀는 명문대를 졸업한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들으면 놀랍기만 했습니다. 부와 행운을 주는 운명으로 할머니에게 낙점된 뒤 사주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 7살. 이후 동성에 전해지는 고전을 스스로 깨우치며 수만 건에 달하는 사례를 직접 분석했다고 합니다. 홍지연 씨는 그녀가 너무도 궁금했죠. 백방으로 스스마는 끝에 어렵게 약속을 잡을 수 있었고요. 그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코모의 어느 아름다운 호텔. 오랜만에 이소연을 맞이한 홍지연 기자 입에서는 단 하나의 질문이 튀어나왔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은 해빙이죠. 커피를 마신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나는 숨을 죽였다. 서윤이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며 리듬감 있게 말했다. 지금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 단어 그대로예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돈이 있답니다. 물에 손을 담그면 시원한 감촉을 느낄 수 있듯 우리도 얼마든지 돈을 누리고 풍요를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해빙, 우리 안의 힘이죠. 그리고 해빙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더 많은 부를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죠. 서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해빙은 돈을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셨지요. 여러 답이 있겠지만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이것이에요. 자, 홍 기자님, 한 달에 10만 달러씩 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다시 이 휴대전화를 산다고 해보죠. 어떤 기분일까요? 네, 월급이 충분히 많다고 상상하자 휴대전화를 사는 것이 즐겁게 느껴져요. 돈이 계속 들어올 테니 걱정할 것도 없겠지요. 핸드폰이 돈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 거요. 바로 그거예요. 기분 좋은 느낌.
원하는 것과 교환할 만한 돈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느낌이죠.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활기차게 말했다. 해빙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돈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 기분을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내 지갑에 있는 돈을 기쁘게 느끼는 건가요? 서윤이 양 팔꿈치를 감싸는 채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홍 기자님, 우리가 느끼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해빙은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야 해요. 현재 자신에게 있는 돈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아요.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셈이죠.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잠시 둘러보세요. 커피, 휴대전화, 가방, 노트북. 그것들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셨죠? 이 물건을 살 돈이 있어서요. 네, 맞아요. 지금 마시는 커피를 살 만큼 충분한 돈을 갖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 자, 그럼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홍 기자님이 가진 물건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가진 가방, 옷, 노트북, 화장품 등을 살펴보았다. 서윤과 잠시 대화를 나눴을 뿐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는데 느낌이 달랐다. 똑같은 물건들이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기쁨과 감사가 온몸에서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해빙의 느낌이구나. 없음에서 있음으로 초점을 옮기자 내 앞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 없음에서 있음으로 렌즈를 바꾸는 방법이 바로 해빙인가요? 네, 맞아요. 사실 렌즈를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단단하게 굳어진 고정관념과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그리 쉬울 리 없죠. 그런데 해빙은 지금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죠.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렌즈를 바꿀 수 있어요. 매일 돈을 쓸 때마다 해빙을 하고 그 느낌을 바라보고 그 감정을 조금씩 키워가기만 하면 돼요. 해빙을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한 서윤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3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운이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빌 게이츠 같은 슈퍼리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부자가 될 자격을 갖고 태어난 것만은 확실한 사실이죠. 하지만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은 왜 그리 많고 부자는 왜 그리 적을까? 서윤이 테이블 위에 있는 물잔을 집어들었다. 이 물잔을 부의 그릇에 비유해 보죠. 예를 들어 빌 게이츠는 남들보다 큰 그릇을 갖고 있겠죠. 홍 기자님의 그릇은 그보다 작을 것이 분명해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의 그릇은 어느 정도일까요? 누구에게나 타고난 그릇이 있다는 뜻이겠지? 그 그릇을 얼마만큼 채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고, 그리고 누구나 300만에서 700만 달러를 가질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그 정도 크기의 그릇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잘 이해하셨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작은 그릇을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물론 빌 게이츠처럼 엄청나게 큰 그릇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300만에서 700만 달러의 재산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고 있답니다. 안타깝게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컵이 커도 물이 바닥에 찰랑찰랑하게 담겨 있다면 누구든 부족함을 느끼겠죠. 통계적으로 살펴봤을 때 자신의 그릇을 4분의 3만 채워도 누구나 풍요와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물을 더 채우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수단은 해빙이죠. 해빙은 불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많은 물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만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빨리 해빙을 해보고 싶었다. 엉덩이가 들썩이고 온몸이 근질거릴 정도였다. 해빙의 효과를 볼 때까지 얼마만큼 기다려야 할까? 만약 몇 년씩이나 걸리면 어쩌지? 빠른 변화가 찾아오지 않아도 내가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 내 질문을 듣고 서윤이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다. 몇 년씩 기다릴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부의 길로 이끌어진 경험치를 봤을 때 그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빠르면 2주, 늦어도 3개월이면 해빙의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하죠. 서윤을 만나면서 또 다른 궁금함이 생겼다. 해빙과 낭비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쁨을 느끼기만 한다면 돈을 펑펑 써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좀 불공평할 것 같았다. 내 질문을 듣고 서윤이 예리하게 질문을 던졌다. 만일 남은 삶이 앞으로 24시간 뿐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럼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낄 이유가 없지요. 다 써버릴 것 같아요. 자, 그럼 연봉이 크게 뜰 것을 알고 소비할 때의 마음과 삶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할 때의 기분이 어떨까요? 같나요? 그게 바로 해빙과 낭비의 차이예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낭비나 과시적 소비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파도를 타듯 자연스럽게 부의 흐름을 타게 되는 거예요. 노를 저을 것도 없이 그저 보트를 탄 채 그 물결 위에서 떠있기만 하면 돼요. 삶이란 내 안에 여러 가지 나를 찾아 통합시켜가는 여정이죠.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해요. 사람은 자신다워질 때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해빙은 그걸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할 건데요. 어떠세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기분이 살랑살랑 좋아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소개한 건 첫 챕터는 부를 끌어당기는 힘, 해빙에 대한 처음 단락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단락, 돈을 끌어오는 사람과 돈을 밀어내는 사람 편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